제가 멘탈이 갑이에요. MBC 기자들 중에. 지금은 그냥 다 기레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다 기레기 맞는 것 같아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뭔가 한번 불어주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불어줘야 되고, 그러면 살릴 거 살려야 된다. 뭘 살려야 되냐, 가족을 살릴 것이냐.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청와대 사람들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검찰, 기자 개인 어떠한 경우가 됐든 괴물의 모습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되게 의심스러운 그 어떤 기자도 기사 났어요. 아 진짜 검찰 사랑하는구나. MBC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다고 하는지 장인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퇴근하고 있는데 어디였는지도 다 기억을 해요. 성산대교쯤. 당시 이제 PD수첩의 김정민 PD가 전화를 했어요. 친한 동기인, 입사 동기인데 그렇게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종편 기자가 좀 무리해서 이렇게 좀 취재하는 내용이다. 혹시 생각이 있냐.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기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취재에 착수하게 됐죠. 가족이라는 게 잘못되고 가족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낫고요.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형성돼 있고 특징 있고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근데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전화 상이 아닌 직접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설득합니다. 같은 기자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요새 친구들은 이렇게 취재하나? 옛날에 기자들이 참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이 구속될 수 있다. 너 탈탈 털린다. 너네 협조하는 게 낫다. 내 뒤에 누가 있다. 기자들이 왜 이러지? 야, 이러니까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 듣지.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잘못되고 가족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낫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가족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이제 가족은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가족을 걸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기자는. 그게 이제 더 잔인하다고 느낀 게 사실상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은 상태였어요. 채널A 편지가 간 시점이 이철 대표가 이미 징역을 10년 이상을 받은 다음에 또 추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잖아요. 딱 그러고 3일인가 뒤에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뭔가 한번 불어주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에서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는. 그러면 살릴 거 살려야 된다. 뭘 살려야 되냐, 가족을 살려야 된다. 아니면 가족을 살릴 것이냐.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협조 안 하면 더 죽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협조 안 해서 지금 현재 더 죽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을 공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너 오빠랑 함께 같이 살아야지. 예, 유우성 여동생한테 협조해. 너 오빠랑 한국에서 안 살 거야? 한명숙 사건에서도 한만호 그 전 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90세 노모를 찾아가요, 검찰이. 그래서 90세 노모를 조사해요. 그걸 이동재 기자가 똑같이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조금 다 말씀드리자. 내자 따고 뭐 하고 이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누가 낫겠어요. 사실 사람이 있고요. 유시민도 그렇고. 유시민과의 관계, 비리를 좀 털어놔라. 유시민한테 돈 준 게 있냐? 그냥 콕 집어서 그렇게 편지를 처음에 보내요. 기자가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취재하면 안 되거든요. 총 52번 유시민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와 대화 사이에 보면.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근데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유시민과의 관계는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이동재 기자는 그 시점에 또 계속 유심인권 내놔라. 협조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3월 초에 너 검찰이 부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철 대표는 3월 초에 검찰에서 불러서 3월 중순에 나가서 유시민 강연했던 그 시점에 자기가 현찰로 인출했던 그 돈의 사용처만 집요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결국 나온 건 없습니다. 검찰은 이거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진짜 하나도 생각 없이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친다면 유시민을 좀 싫다. 유시민이나 또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제보자와 이동재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찍고 있었고 몰카를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정 취재다라는 공격이 초반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제보자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제보자 X다. 뉴스타파랑 이런 것도 같이 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아마 저한테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보자 X 얘기가 맞는지도 저희는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예전에 이철 대표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실제 채널A가 그렇게 취재하고 있는 게 맞냐, 이동재 기자가 있는 게 맞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채널A한테 알려줘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채널A는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식의 몰카 취재를 하는 거는 보다 더 큰 가치,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카메라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아서 국민들한테 알리려면 부득이하게 이 수법 말고는 없다. 채널A는 어제 뉴스 말미에 저희 보도를 두고 이번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조선일보가 증명해 주는데 채널A 제보자 X 만날 때마다 MBC 몰카가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MBC 그 내부 취재 보고라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거기 쓰는데 영상 취재 의뢰서에 제가 제 아이템의 제목을 가제를 이렇게 써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종편 기자가 취재하는 법, 기레기가 취재하는 법 이렇게 써놔요. 아이템의 제목.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에도 나오지만 검찰의 검자도 안 나와요. 보도를 한 다음에 다른 언론과 다른 기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팩트만 썼거든요? 의혹은 의혹으로 남겨놓고 팩트를 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MBC는 그 보도를 하면 안 됐고 MBC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근데 너희는 왜 그런 보도를 하는 거지?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기자와 검찰의 유착은 이게 내가 잘 몰랐던 거구나.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진짜 검찰 사랑하는구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고 이 기사의 본질은 그거를 드러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딱 물어볼게요. 단 한 번도 정치권과 연락을 취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작년 2월, 3월 2달째 제 통화 내역을 통으로 다 갖다 냈어요. 2달 동안에 전직 의원, 전직 보좌관, 현직 의원, 전직 보좌관, 여야 통틀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얘기입니다. 제가 뛰어난 기자고 유능한 기자였으면 이 건 말고 다른 건이라도 정치권과 뭔가 주고받으면서 취재를 하고 뭔가 얘기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의 기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럴 거를 대비하고 전화를 일부러 안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제가 무능한 기자였던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했다 그러니까 다 뭘 물어보냐면 검언유착 의혹 그것 때문에 하도 시달리고 괴로워서 휴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멘탈이 갑이에요. MBC 기자들 중에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하고요. 그런 걸 취재하면 저는 신이 납니다. 특종이잖아요. 좀 상대방이 크다 그러면 좀 움츠러드는 기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시청자들이 기자들을 다 기레기라고 욕하잖아요. 저부터도 되돌아보게 되는데 진영 논리에 확실히 좀 각 언론사들이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기자들한테 내 편, 네 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거 아닌가. 검찰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게 무너진 것 같고 제가 남들한테 할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그냥 다 기레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다 기레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계해야죠.